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평년 기온을 웃돌며 후텁지근한데요. 낮 기온은 대구 32도, 안동과 포항은 31도 예상되고요. 구미는 무려 33도까지 치솟아 덥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겠고요.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오존 농도도 나쁨 예상돼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곳에 따라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른 더위는 비가 내린 뒤 모레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다 모레부터 차차 평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속열차를 이용해 경주로 오가는 승객이 하루 평균 8천여 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고속열차 정차 횟수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는 10월 대규모 국제행사인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도 열리는 만큼 경주역의 고속열차 정차 횟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열차로 경주역을 오가는 승객은 연간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8,700여 명이 KTX와 SRT를 이용했는데 KTX는 지난 2021년 하루 평균 2,900여 명에서 2년 만에 100% 이상 증가했고 SRT 이용객도 57%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넘치는 수요에 비해 경주역의 고속열차 정차 횟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KTX의 경우 주중 상행 정차 횟수가 23회, SRT는 16회에 불과한데 수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경주역은 상행 기준 최대 76회로 KTX 열차가 통과하고 있으나 정차 횟수는 최대 23회로 실제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속열차 정차 횟수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경주역의 이용객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국토교통부와 철도 운영사에 고속열차의 정차 횟수 확대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증하는 이용객 수요에 대응하고 오는 10월 열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경주역의 정차 횟수 확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육군 54단이 오늘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는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지역은 포항, 울진, 영천 일대입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소형 무인기가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고 우리 군은 드론을 운용해 감시와 추적, 타격 등을 훈련합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보문 관광단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관의 지름이 500mm 이상인 대형 상하수도관으로 보문단지 일원에서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오수관 14.7km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표 투과 레이더를 활용해 지하 공동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보일러를 점검해준다며 집에 찾아와 멀쩡한 분배기를 뜯어놓고 수리비를 갈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에서 노인이 혼자 지내는 집만 노렸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국내 유명 보일러 제조 회사의 이름과 함께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해준다고 적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80대 어르신이 지내는 집으로 웬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보일러 점검을 왔다며 불쑥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물이 샌다며 당장 수리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물을 보다 안 하고 뭐 바로 이리 가더니 저 가서 문을 열어 제껴놓고는 밸브를 잠겨놓은 밸브를 이렇게 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물이 흥건하고 뭐 어쩌고 막 이러셔서 내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물 새면은 이거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 마침 집에 있던 아들이 수상한 걸 눈치채고 따져 묻자 남성은 도망쳐버렸습니다. 보일러도 분배기에도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옷도 뭐 옷을 입고 있었고 뭐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명함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서 나가면서 저하고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엉터리 수리를 받고 돈을 낸 주민도 있습니다. 모두 집에 혼자 있던 어르신들인데 누수란 말에 당황한 사이 순식간에 분배기를 교체하고는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는 돈을 달라고 해 챙겨갔습니다. 1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래서 이거 전체 갈아넣은 거 이거 갈았지 싶어도 이거 갈았어요. 이거 아무 이상 없는데. 아파트에 붙은 무상 점검 안내문도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붙여놓은 가짜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사기 혐의로 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은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대행자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점검해준다고 누가 찾아오면 의심하고 수리를 강요하면 일단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을 요구하는 대정부 촉구대회가 지난 17일 독도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울릉 주민들은 울릉공항은 독도 수호의 전초기지라며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확보는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활주로 연장은 지역 민원의 수준을 넘는 전략적 국익의 문제라며 정부의 신속한 정책 반영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실질적 공약 반영을 요구하는 선포문을 독도에서 낭독했습니다. 포항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5 세계 녹색 성장 포럼 개최를 통해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럼에는 국내외 기후정책 전문가, 지방정부 대표, 글로벌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특히 전 세계 13개국 76개 팀이 참가한 청년기후 해커톤은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포럼은 산업도시에서 녹색도시로 전환하고 있는 포항의 여정을 국내외에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포항시는 오는 2026년 말 포항국제전시 컨벤션 센터가 완공되면 세계 녹색 성장 포럼을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나 정당을 사칭해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거짓 예약을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도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숙박업소 방 여러 개를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숙박업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라며 하루 뒤 30명이 묵을 방 15개를 예약한다는 전화를 받은 건 지난 14일. 예약자는 다음 날 오전까지도 업소 측의 예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녁까지 예약금이 들어오지 않자 업주는 바로 아래층에 임대 들어온 민주당 안동 선거사무소에 직접 확인했고 그제야 사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약한 방 수가 전체 객실의 절반이 넘는 규모여서 하마터면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당연히 3층에 세를 듣고 자기네들이 운동원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또 뭐 외부 손님 오기는 자기가 관리한 사람들이 3층에 숙박 같은 건물이니까 잘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노쇼 사기가 이재명 후보의 고향에서도 발생한 겁니다. 민주당 안동예천 선대위는 예약자가 당 관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당 내부망에 긴급 알림 문자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안동의 또 다른 숙박업소에 이번에는 국민의힘 관계자라며 역시 방 15개를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선대위에서 좀 대응이 빨라서
그걸 보고 모방을 한 건지 아니면 동일범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후보의 이미지를 흠집을 내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이틀 사이 안동과 구미에서만 6건의 노쇼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선거 캠프와 정당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한 가짜 예약과 주문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동경찰은 외식 숙박업소에 노쇼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지역 정당에서도 예약 후 사실 여부를 해당 정당에 재확인해 줄 것을 소상공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경찰청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 전 부소장은 오는 23일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정치브로커 명 씨와 홍 전 시장 및 측근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 전 부소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언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당한 홍 전 시장 측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린이집 원생 학대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23년 5월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5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몇 분 동안 바닥에 엎드리도록 지시하고 엎드리지 않고 우는 아이에게는 머리를 밀어 엎드리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방송은 지역 여론 형성의 장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산업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특히 지역 방송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도 지역 방송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인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 꺼지지 않을 것만 같던 산불은 10만 4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1조 8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 같은 재난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건 지역방송이었습니다. 지역방송은 이처럼 지역의 상황을 담아내고 지방자치시대 여론 형성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함께 찾아온 방송산업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7% 가까이 감소했고 취약한 수익 구조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은 이유입니다. 지역방송 규제 특례를 통해서 중간 광고를 증가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규제 개선 혹은 협찬 중에서도 제목 협찬 이런 것들을 해주자는 얘기를 정부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실천이 없었습니다. 지역 방송사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게 현주소입니다. 지역 방송사가 공익 목적 방송 발전을 위해 내는 방송발전 기금은 한 해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39개 지역 방송사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 예산은 50분의 1 수준인 45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들도 열심히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차원의 절실한 지원책도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 구조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이제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지역 방송.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지역 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포항 북구관 내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5,3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세화고 특별교식 증축 18억 6,200만 원, 신광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9,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투입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 경주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나란히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킨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경주시는 민선 8기 공약 127건 중 95건을 완료 또는 이행해 공약 이행률 86.2%를 달성했으며 공약 재정 확보율 역시 68.6%에 달해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평가에서는 70%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 이행 완료율인 53%를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하우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내 전시군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해 주택 단열, 도배, 장판 등을 보수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북형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은 아동문학가 이현 작가를 제16회 권정색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수상작은 이 작가의 장편 동화 푸른 사자 완인이로 쓸모없다는 이유로 무리에서 쫓겨난 사자 완인이가 초원을 떠돌며 겪는 일을 그렸습니다. 권정색 문학상은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의 삶과 문학 세계를 잇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경상북도가 2030년 개양 예정인 대구 경북 신공항의 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공항 신도시 경제특구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공항 신도시를 공항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개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종 계획을 서둘러 만들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8분쯤 경북 김천시 동북동쪽 14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3km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실내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고 정지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인 진도 3의 진동에 충북에서는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느끼는 정도인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오늘은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평년 기온을 웃돌며 후텁지근한데요. 낮 기온은 대구 32도, 안동과 포항은 31도, 구미는 무려 33도까지 치솟아 덥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겠고요.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오존 농도도 나쁨 예상돼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곳에 따라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고요. 모레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른 더위는 비가 내린 뒤 모레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경북 북부는 오늘 오전까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8도, 김천은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2도, 김천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9도, 상주는 18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31도, 상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다 모레부터는 차차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